동병상련. 같은 병에 걸린 사람끼리 불쌍히 여긴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 서로를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마음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심정을 이해할지 몰라도 솔직히 다른 사람의 아픈 정도는 의사인 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아프신 분들 많죠? 오늘은 손을 많이 쓰거나 힘을 주는 일을 하면서 손가락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노만택의 의학상식 코너에서 손가락 통증, 방아쇠수지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아쇠수지란 무엇일까요? 방아쇠수지는 손가락을 움직일 때 총 방아쇠를 당기는 듯하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으로 손가락을 움직일 때 딸깍하는 소리가 발생하여 방아쇠 손가락 또는 트리거 핑거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방아쇠수지는 왜 생기는 걸까요? 방아쇠수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낚싯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낚싯대를 보면 낚싯줄이 꼬이지 않고 잘 통과하게 하는 가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링처럼 생긴 것인데 당연히 낚싯줄보다 가이드 구멍이 더 크기 때문에 낚싯줄이 잘 움직입니다. 우리 손가락에도 그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활차가 있는데 하나는 둥근 형태고 다른 하나는 십자 형태입니다. 이 활차 안을 힘줄이 당겼다 펴졌다 오가면서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방아쇠 수지 증상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방아쇠 수지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방아쇠 수지가 발생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 사용이 과도하고 잦은 경우, 두 번째는 선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손 사용이 과도하고 잦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테니스나 골프와 같이 주로 손을 꽉 쥐는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나 운동선수, 컴퓨터 사용이 많은 직장인, 운전기사와 주부, 그리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방아쇠 손가락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수십 년을 골프를 쳐도 괜찮다고 하는 반면 누구는 골프를 시작한 지 몇 년도 안 됐는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수십 년을 식당을 운영해도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마 되지 않은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인차를 보이는 경우는 먼저 기저질환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 젊은이라도 흡연을 많이 하는 사람,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은 방아쇠 수지가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선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유아 아동들에게서도 방아쇠 수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아 방아쇠 수지는 성장하면서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 방치되면 성장하면서 손가락이 휘거나 아예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 후 의료진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방아쇠 수지가 발생했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대처하는 경우인데요.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고 다른 대처를 하는 경우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대처를 하다 보면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증상도 악화돼서 결국 쉽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넘긴 후 병원을 찾아오고 맙니다. 지금부터는 방아쇠 수지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아쇠 수지 치료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사를 통한 치료이고 두 번째는 수술을 통한 치료입니다. 주사를 통한 치료의 경우 초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나는 문제 부위에만 스테로이드 주사를 처방합니다. 빠른 호전과 좋은 경과가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을 통한 치료의 경우 재발 환자들이나 더 이상 스테로이드 처방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속합니다. 방아쇠 수지 수술은 성인의 경우는 국소마취 수술, 유아의 경우 전신마취 수술이 동반되며 입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술 후 약 2주 후에 실을 빼게 되는데 그 기간 중 물을 댈 수 없어서 일상생활이 어렵게 돼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 만택루스 의원이 개발한 방아쇠 수지 시술 방식을 소개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아쇠 수지 수술 방식은 손바닥 부위를 절개하여 수술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최소 절개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예전에는 수술 자국이 남았던 수술 방식이었으나
요즘은 수술 자국이 거의 남지 않는 관절 내시경 방식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앞서 말했듯이 많은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만텍누스 의원에서는 수술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방아쇠 수지를 치료할 수 있는 기구를 자체 개발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특허 인증을 받았습니다. 만텍누스 의원만의 비절개 치료는 크게 4가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늘구멍만큼 아주 작은 미세한 구멍으로 간단하게 시술합니다. 두 번째, 치료 부위가 작기 때문에 회복기간이 2-3일 정도로 짧습니다. 세 번째, 물의 접촉 및 손 사용이 가능해 일상생활에서의 큰 불편함 없습니다. 네 번째, 입원이 필요 없는 간단한 비수술 시술로 증상을 완벽히 해소합니다.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만텍누스 의원만의 비절개 치료법 시술에 대해 원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이면 이 위치를 이렇게 절개를 하죠. 절개를 하니까 절개를 해서 이제 이 A1 할차를 절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를 봉합을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이거 어때요? 이 봉합을 푸는 때까지 열흘에서 2주간 병원을 다니든지 여기다 붕대를 드레싱을 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고안한 이 기구는 이만큼 한 0.5mm 정도로 절개를 해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면 이 상처는 봉합을 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붙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수술 기구를 설명을 하면 이렇게 미는 방향, 우리가 미는 힘이 더 크거든요. 잡아 당기는 것보다. 그래서 밀면은 더 강하게 절개가 되고 잡아 당기면은 약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서 훨씬 수술이 단축됐죠. 수술 시간이나 정확도도 높아지고. 여기 이제 이 수술 기구로 특허를 받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환자들이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럼 시술이 잘 되었는지 비교 영상을 한번 볼까요? 뒤로 펴볼게요. 톡 다시 한번 고려볼까요? 네, 됐습니다. 펴보세요. 네, 됐어. 자, 움직여 보세요. 이제 아까 같이 걸리는 거 없고 편하게 움직여 보세요. 편하게. 네, 잘 되고 그다음에 상처 부위를 이렇게 잡고.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손의 정교한 사용은 사람이 동물과 다른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손의 활용은 일상 활동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사용에 제약이 생기면 더할 나위 없이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옛말에도 있듯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고 작은 불편함이라도 손에 생긴다면 전문의와 상의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권고해 드립니다.